네, 정보통신기사 기출문제 보겠습니다. 좀 더 많은 자료를 원하시는 분은 보시는 카페에 오시면 체계적으로 자료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시작하겠습니다. 엔지니어링 대가 기준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이 기출 유형은 2023년 정보통신 기사 3차 실기 문제인데요. 문제를 보면 재료비가 없고 노무비, 경비가 있고 일반 관리비가 없고 이윤이 있는데 일반 관리비는 6%, 이윤은 10%라고 했을 때 재료비와 일반 관리비를 구하고 총 공사 원가를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요거는 딱 보면 풀기가 어려워요. 왜냐면은 일반 관리비가 또는 이윤이 이 어떤 공식이 있는지 잘 모르는데 핵심은 요 밑에 있습니다. 이윤은 재료비를 뺀 것이 이윤이라는 게 핵심이에요. 재료비를 포함해서 이윤을 잡으면 이게 풀 수가 없는 문제였어요. 이윤은 노무비, 경비, 일반 관리비가 이윤입니다. 그래서 노무비, 경비, 일반 관리비가 이윤입니다. 그래서 이윤은 노무비 더하기 경비 더하기 일반 관리비에서 이윤율을 곱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이윤이 나와 있잖아요. 이윤. 그래서 이윤을 놓고 이윤 여기 보면 705만 8천 원이죠. 705만 8천 원을 놓고 노무비랑 경비랑 일반 관리비까지 좋아하는데 이게 재료비를 더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재료비는 아니다. 재료비는 이윤이 안 들어간다 해서 노무비, 경비, 일반 관리비의 이윤을 하면은 되는데 그럼 우리가 일반 관리비를 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반 관리비를 구하고 재료비를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노무비 여기 보면 5,300만 원, 그다음에 경비 1,200만 원 놓고 일반 관리비를 구하면은 전체적으로 이윤이 10%이기 때문에 곱하기 여기서 10%를 해주는 거죠. 그러면은 일반 관리비는 요 계산을 하면은 558만 원이 나오고 여기서 일반 관리비는 전체적으로 6%이기 때문에 일반 관리비는 순공사 원가의 일반 관리 비율이 돼서 558만 원을 해서 558만 원에 순공사 원가의 6%를 하면 그게 일반 관리비가 됩니다. 그래서 순공사 원가가 여기서 6을 나눠주고 하면은 9,300만 원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순공사 원가는 재료비 플러스 노무비 플러스 경비다. 그래서 여기서 재료비를 구하는 거죠. 그래서 재료비는 재료비 플러스 여기 보면은 노무비 5,300만 원, 경비 1,200만 원 해서 재료비를 풀면은 순공사 원가가 위에서 9,300만 원에서 9,300만 원을 넣어주면은 재료비를 얘 두 개를 더해서 빼주면은 재료비가 2,800만 원이 나오고요. 그래서 총 공사 원가는 순공사 원가의 일반 관리비 플러스 이윤이기 때문에 순공사 원가 9,300 여기 일반 관리비 이윤을 하면은 전체적인 공사 원가는 1억 563만 8천 원이 있으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이 뭐냐면 총 공사 원가는 순공사 원가 플러스 일반 관리비 플러스 이윤이고 일반 관리비는 순공사 원가의 일반 관리비 이율이 되고 이윤은 노무비 경비 플러스 이윤이 된다. 그래서 여기서 다시 한번 보면 총 공사 원가는 순공사 원가랑 일반 관리비 이윤으로 돼 있고 이윤은 노무비 플러스 경비 플러스 일반 관리비에 곱하기 이윤율이고 일반 관리비는 순공사 원가의 일반 관리 비율이 되는 거고요. 순공사 원가가 재료비, 노무비, 경비다. 이게 핵심입니다. 순공사 원가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다. 순공사 원가는 일반 관리비는 요 위에 있는 순공사 원가의 일반 관리 비율을 곱한 거고 이윤은 핵심은 이윤이죠. 이윤은 재료비가 빠진 노무비, 경비, 일반 관리비를 한 거에 이윤율을 곱한 거다.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공사 보험료는 총 원가의 공사 보험료율이 되는 거고요. 예, 부가가치세는 총 공사 원가, 공사 손해율의 부가가치 세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가면 총 공사 원가는 총 원가의 총 보험료 부가가치세가 되는 거고요. 순 공사 원가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다. 재료비의 직접 재료비, 간접 재료비,
부산물이 있고 노무부에 직접 노무비, 간접 노무비, 경비에 직접 경비, 간접 경비가 있고 일반 관리비는 요 위에 있던 순공사 원가의 관리 비율을 곱하는 거고요. 이유는 여기 이유는 재료비가 없는 노무비, 경비, 일반 관리 비율의 이윤율이다 해서 이러한 걸 기반으로 해서 요 문제를 풀어야 됐던 시험입니다. 그래서 이걸 참조해서 이거를 푸셔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총공사비는 총원가 플러스 손해보험료 플러스 부가가치세, 총원가는 순공사원가 플러스 일반관리비 플러스 이윤, 순공사원가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만 해당한다. 엔지니어링 사업 대가 기준은 크게 실비 정액 방식과 공사비 요율 방식이 있습니다. 실비 정액 가산 방식은 직접 인건비, 직접 경비, 재경비, 기술료의 합인데요. 이 아래 그림에처럼 실비 정액 가산 방식은 직인, 직경에서 직접 인건비, 직접 경비, 직접 인건비에는 재경비 또는 기술료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공사비 요율에 의한 것은 추정 공사 요율에 의한 일정 그 요율을 곱해서 방식을 산출하는 것으로서 발주자의 요구사항을 간편하게 반영할 수 있는 게 장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사비 요율 방식은 설계비에 대해서 어떤 요율을 곱해서 그 공사비를 산정하는 거고요. 그 이외에 추가 비용이라든지 부가가치세가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엔지니어링에 대해서 사업 대가 기준에 대한 실비 정액 방식에 대해서 좀 더 세부적으로 보면 직접 인건비는 엔지니어링에 투입되는 엔지니어링 노임 단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기술 등급에 따라서 구분이 되고요. 직접 경비는 엔지니어링 직접 관련되어 있는 경비, 간접 원가, 직접 원가를 제한하는 원가가 되고 일반 관리비는 본사 차원에서 관리하는 부분이 되겠고 이유는 보통 10%고 영업 활동을 지속하기 위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사비 요율 방식과 실비 정액 가산 방식이 있고요. 공사비 요율 방식은 공사비의 일정 요율을 곱해서 대가를 산출하는 방식이고 실비 정액 방식은 직은, 직경, 재기부에서 직접 인건비, 직접 경비, 재경비 등이 들어가서 이것을 합산해서 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장점, 공사비 요율 방식의 장점은 설계 대가의 산정이 쉽고 계획된 예산대에서 발주자 요구사항을 반영이 가능하고 설계 대가를 포괄적으로 제시해서 설계 변경이 최소가 된다. 그렇지만 단점으로는 공사의 특성 난이도 반영이 어렵고 어떤 오차가 발생할 수 있고 발주청과 업체 간의 어떤 그 충돌이 발생하면 그것에 대해서 공사비 절감 노력이 또 저해될 수 있는 부분이 장점이 되겠습니다. 실비 정액 가산 방식의 장점은 실제 투입량을 반영해서 하는 거고 공사의 특성 난이도 등을 합리적으로 반영하고 예산 편성이 합리성이 들어가 합리적으로 예산 편성을 하고 설계 변경 시 정세 산출에 대한 근거가 됩니다. 그래서 실비 정액 방식을 하라고 하지만 현장에서 공사비 요율로 하죠. 업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설계 대가 산정이 어렵고 세부 항목에 대한 변동이 잦아서 설계 변경에 대한 요구가 필요한 부분이 실비 정액 가산 방식이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고요. 직선 보관법이라는 게 있는데 직선 보관법은 그 공사 금액을 산정하는 방법으로서 여기 보시면은 y는 y1에 빼기 요 공식을 외워야 되는데요. 요 공식이 x가 당해 금액, x1이 큰 금액, x2가 작은 금액, 당해 공사비 요율이 y가 되는 거고 당해 공사비 요율을 구하는 것은 작은 금액 요율에서 큰 금액 요율을 빼준다. 그래서 돈을 좀 더 어떻게 많이 쳐주기 위한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200억 원 규모는 1.23%고 300억 원 규모는 이제 요율이 1.22%이기 때문에 금액이 작을수록 요율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걸 기반으로 해서 작은 금액에서 큰 금액을 빼준다는 식으로 해서 요 방식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유사 계산 문제는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했습니다.